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로 멘토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이상로 멘토님 머리숱이 예술이에요. 멘토님 항상 접을 때마다 머리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몇 가닥 뽑아서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꼭 좀 심어주세요. 지금 머리카락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의 넓이가 넓어진다고 하죠. 이마가 넓어질수록 그만큼 복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때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의 수준에서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말씀드렸고, 그때는 매수 찬스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전반적으로 좀 훑어주시죠. 예. 예. 현재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도 30% 변동폭에 대해서 적응 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글로벌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꾸준히 FOMC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리스에 대해서 올 말까지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돈을 못 갚는다. 이런 뉴스들이 또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30%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그만큼 어느 정도 시세의 분출 뒤에 시세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악재들은 꾸준히 지금 도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저가 권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시장은 변동폭은 크게 키우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꾸준히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가에서 많은 어느 정도의 금액제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을 키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냉정한 눈으로 냉정한 철학을 가지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며 주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중립적인 시각,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니냐.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30%대는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정보력이고요. 이 정보력 부재로 인해서 흔히들 차트에 의존하시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진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늘 차트를 한번 깨고 올라오죠. 62평 다 깨고 또 다시 갭을 띄워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손절을 했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매매고 불확신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확신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확신적인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부단한 정성,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정보력을 메꿀 수 있는, 정보력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척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앞으로 내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무엇보다 궁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가 좀 늘 얘기하던 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예, 알고 있던 것도 이렇게 까먹을 때는 이걸 치매로 봐야 되나요? 예, 치매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나이에. 저한테 대답을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되시면, 바로, 전화, 걸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문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종목 들어온 거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여보세요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트 진로네요. 6237번님이 하이트 진로 23,9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욱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하이트 진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하이트 진로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런 주정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본다면 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소주 가격, 주정 가격의 인상을 들 수가 있겠죠. 그 인상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주가상의 돌파 권역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과 주봉 추세적인 부분을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격 권역은 저가 권역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저가 권역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힘 자체가 아직까지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매수에 대한 심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와줘야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 권역 21,600원 권역에서 꾸준한 지지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번에 한번 뚫고 내려갔을 때는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투매에 대한 물량인데 요 자리 자체가 이제 깨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물량 자체가 지금 빠져나가는 물량이 나타났죠. 5월 26일 날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월 26일이고요. 자, 5월 26일. 요 주죠. 요 자리죠. 네,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요 자리가 바로 빠져나가는 물량. 자, 외국인에 의해서 빠져나갈 물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은 했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도 팔고 나가는 물량이다라는 것은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소주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주정 가격 인상이 아니라면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권역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면서 다른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 권역 좀 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전화가 바로 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다음 카카오. 네. 예, 13만 7천 원에 제가 40% 들고 있거든요. 13만 7천 원에 40%? 예, 단가를 조금 낮췄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맞춰놨는데, 지금 오늘 악재가 터져가지고요. 예.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뭐,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참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세무조사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이게 더 밑으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네. 예. 그럼 뭐 판단을 못 하시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죠? 자, 다음 카카오가 지금, 오늘 악재 뜨는 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악재 부분인데, 세무조사는 결국은 조사죠. 근데, 네. 세무조사가 나와서 그것이 명확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적, 부분이 걸립니다. 그죠? 네. 그 세무조사에서 탈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다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예. 탈세 혐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이기도 하고요. 네. 예. 탈세 의혹이 있을 때 하는 세무조사도 그것도 일종의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 탈세 혐의에 의한 특별 세무조사가 있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탈세에 의한 혐의에 의한 특별 세무조사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기 세무조사인지 비정기 세무조사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세청 조사 사국이 조사 벌인 것으로 봐서는 비정기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아직 네. 명확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뭐죠? 불확실성이죠. 네. 그죠?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주가는 못 올라옵니다.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무조사가 이 기업을 망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명확하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보면 정기 세무조사인지에 대한 아니면 비정기 세무조사인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평상 조사 사국 세무조사 사국이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 세무조사 사국이 보통 비정기 세무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무조사 사국이 꼭 비정기 세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정기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것은 시장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은 불확실성이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당시까지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계속 빠지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세무조사를 한다고 한들 이 다음 카카오가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탈세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감춘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부분이 크게 악재로 작용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도 지금 손실폭이 너무 커가지고요. 네, 예.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핀테크에 대해서는 반응을 전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핀테크에 대해서 얘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이게 단호하게 핀테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공표를 안 하는 것인지. 예. 그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되면 핀테크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가 나온다 그러대요. 법안 같은 게요. 그 정부에서 나와도 이 다음 카카오가 그 전에도 나왔죠. 나오기는. 근데 네. 다음 카카오가 명확히 핀테크 사업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성장성을 펼쳐나가고 보겠다. 그들의 사업 계획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소외를 받는 거예요. 저번에도 나오긴 나왔죠. 저번에도 제가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다음 카카오가 빠진 이유가 결국은 핀테크 산업을 가장 선두주자로 할 것 같았던 기업이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저번에 저랑 한번 통화하셨죠? 아니.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말투가 기억이 좀 나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예. 네.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손절 구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네. 그럴까요? 네. 어차피 지금. 이거, 빠지면은, 10만 원을 깰 거고, 한 8만 원대나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요? 지지로 보이는 구간이 96,000원대예요. 96,000원 깨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걸 안 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깨면 언더슈팅입니다. 깨면 언더슈팅인데 언더슈팅에 굳이 팔 필요도 없는 구간이죠. 이 회사의 값어치가 제가 봤을 때 적정 주가 96,000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떨어졌다 하면 그건 언더슈팅이에요. 그럼 그건 추가 매수 자립되죠. 제가 지금 한 40% 들고 있는데, 만약에 9만 원을 깨서 밑으로 빠지면 더 많이 사놓어도 괜찮을까요?
시기적으로 좀 더 걸린다는 건 인식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96,000원을 깨면 시기적으로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네. 그럼 손절 시기는 이미 놓쳤기 때문에 놓쳤습니다. 들고 가는 게 예. 그냥 악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악재가 터져나왔다고 이 회사가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시고 밑에서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은 없어요. 예, 자신이 없으니까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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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예. 전화가 바로 들어오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W 중의제약이요. JW 중의제약이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선생님? 49,950원이요. 49,950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0%요. 50%를 담아 계시고, 사실 때의 그 이유는 뭐였나요? 글쎄, 제약 바이오가 하도 좋다고 그래갖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을 보고서 JW 중의제약을 매입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JW 중의제약을 고르신 이유는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추천을 한 게 아니라 제약회사 중에서도, 예, 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갖고서 산 거거든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사고 났더니 계속 빠지네요, 이제. 예. 그러게요. 지금 계속 빠졌는데. 자, 일단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고, 예. 대신에 이 제약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약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특히 제약 업종이 우리가 1분기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실적이 좋아졌었죠.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아니면 중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의 약품을 많이 사갔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네 나라의 약도 못 믿겠다는 반응으로 우리나라의 약을 올 때마다 사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 원자력 그 누출이 됐었죠. 우라늄 누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산 제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지 않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메르스 관련으로 우리나라 온 전역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예. 제주도만 가더라도 제주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제약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뉴스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왜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에 이 부분 6월 3일날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JW 중의제약에 대한 부분에서 이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KTB 프라이빗 에퀄티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7.8%의 전량 블락딜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물량 자체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5% 이상의 물량이 빠져나갔을 때는 의무 발생일을 어떤 기준으로 잡냐면 5거래일 이후를 의무 발생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5거래일 이전 6월 10일, 자, 6월 10일 이날이죠. 자, 예. 한 거래일, 두 거래일, 세 거래일, 4, 5거래일 이때입니다. 6월 3일이었죠.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블락딜을 신청을 해서 블락딜이 행해졌는데 이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건 누군가는 또 그 많은 물량을 샀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받은 게 바로 주포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가격권역 밑으로는 매집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39,800원, 4만원대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보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팔지 마시고 반등, 1차적인 반등은 4만원까지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격권역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가격권역이 올라오면 다시 문의 주세요. 예.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4만 원 올라오면은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자리에서 팔고 이런 거는 사실상 너무 고가 권역이 잡으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인증이요. 한국정보인증.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500원에 20%요. 1,500원에 20%.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사고. 계속 빠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나마 그래도 7%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큰 손실 중이시죠? 네네. 이런 걸 왜 따라 붙으세요? 아니, 이게 잘 올라가고 또 1,500원 가면 1,500원, 2,000원이 가더라고. 단타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에 당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물려버렸는데. 단타 그만큼 하지 마시라니까. 단타에 계속 2%를 시청하시는 분 단타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단타는요. 자,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머니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단타를요. 5번, 6번 성공하다가 한 번 크게 이렇게 당해버리면 결국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 계좌가 손실 중 아니면 거의 본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왜 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원치 않는 중장기 매매를 해야지. 그냥 가져가면 올라올까? 저번 날 9,900원까지 올려줬는데 그 이튿날 그냥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날 팔았어야지 되는데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팔았더니. 그걸 다 하는 것 같으면 신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 신의 영역에 어머니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신의 영역은 어머니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단타를 치신다는 건 내가 이게 오늘 고점이 어디고 내일의 고점이 어디고 내일의 저점이 어딘가를 추측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정보인증 저희 4,000원대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게 그만큼 올라왔으면 당연히 안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4,000원대부터 지고 가지 못했으면 안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시니까 그 고점에서도 겁없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팔까요? 단타로 보면 지금 팔아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상단에 걸렸어요. 단타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너무 손해가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어머니. 지금 손해가 크니까 단타적 관점에서 이제 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중기적 관점으로. 그렇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결국은 본인한테만 손해입니다.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이제 명확하게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지금은 들고 가셔야 돼요. 예. 네. 지금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1,600원까지의 어떤 중기 투자 관점을 가져가셔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1,6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근데 이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십시오. 예. 요새 얼굴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재미가 좋으신가 봐요. 재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증권 전문가 생활하면 재미라기보다는요, 스릴이 넘치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름다우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앞서 글로벌 증시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으로 크게 하락했던 가운데 현재 시간으로 16일, 17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르스 확산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 국내 증시는 장중에 한번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0.9% 하락한 202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반등이었습니다. 2040선 위에서 반등 출발해서 204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지나면서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지수는 2009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1,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1,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을 연기금 쪽에서 이끌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오늘장의 급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125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7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4% 정도 하락이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간 배당을 사상 처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전력은 새누리당 쪽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1.8% 하락인데요. 장중에는 6% 넘게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들이 저가 매수 속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도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3% 하락, SK텔레콤은 0.7% 오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2% 하락한 704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반등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초반에 71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급락세로 10시 구간 지나면서 전환해서 7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690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706포인트까지 현재는 회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0.07%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57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48억 원 매수, 외국인 쪽에서 18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3% 하락, 다음 카카오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해서 3% 하락입니다. 동서가 3.5% 상승이고요. 파라다이스가 0.9% 오릅니다. CJ ENM이 5.7% 상승이고요. 로엔도 1.1% 정도 오릅니다. GS홈쇼핑이 1.3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저가 매수 속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크게 하락했던 화장품주의 모처럼 활기가 뛰고 있는데요. 산성하르네스 어제 급락했었죠.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홀딩스가 0.4% 상승, 바이오랜드가 7% 오릅니다. 코리아나가 4.7% 상승, 한국화장품제조도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선주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째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저금리 시대에 중간 배당 시즌이 겹치게 되면서 배당 투자 매력도 겹쳤고요.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우선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우 PNC 우선주가 29.84% 상승이고요. 나머지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CJ, CG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르스 여파 속에서도 CJ, CGV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장중에 12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12%의 수익률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1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SK컴즈를 살펴보도록 하죠. SK컴즈도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24%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진 촬영과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앱인 사이메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24% 급등,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20%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720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테크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의 편입을 앞두고 투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초에는 2만 원대 초반에서 출발했습니다. 3만 5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3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3% 급락하면서 29,750원대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은요,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낙폭을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인 듯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우리가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은 어디서 잡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이제 껴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것이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요, 결국은 이 그리스를 놓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만약에, 이 디폴트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다면 가장 피해 국가는 아마 독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독일의 이런, 우호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를 껴안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도 그렇고요. 네. 금리 인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남들 모르게 단행을 하는 것이지. 네. 이걸 미리 시장에 선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상설이 유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에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뭐 인내심을 참니 안 참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인내심을 가지니 안 가지니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명확한 얘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누가 미리 알려줍니까? 그죠? 3개월 뒤에 금리 인상하겠다. 5개월 뒤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거 누가 알려줍니까? 그들이 알려주면 그들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가지고 마치 이번에 뭐 확고한 얘기가 나올 듯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늘 시장에서 확고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성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알고 있는 뉴스로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정말 뉴스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만들어 놓은 시장 그리고 갑이 만들어 놓은 시장 안에 규칙 안에서 우리는 베팅만을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힌트와 답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트렌드적인 부분이 지금의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업이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기업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잘 되는 기업 분명히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확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님도 그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정보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보력이 약하다면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조사,
그리고 부단한 노력, 이런 것들이 꼭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다 갖추기는 힘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있는 거고. 네, 그래 전문가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를 또 동경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를 동경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대표님. 예, 우성사료 좀 봐주시오. 예? 우성사료. 우성사료.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300원네. 3,300원. 네. 3,300원.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20%야. 예. 우성사료 왜 들어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료, 거기 이제 좀, 안 괜찮겠나 싶어서 같지만은. 자,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일단은 우성사료가 지금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죠. 그죠? 회사는 좀 어떻습니까? 회사가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폭발적 성장세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재료가 있다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딱 그거 한 것은 이 우성사료가 조금 글쎄요 이런 부분들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곡물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곡물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소고기가 될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닭고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옥수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대체제들이 올라가는 건 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그거는 몇 달을 걸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못 받는 거고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결국은 이제 지금의 구간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박스권 상단이 여기로 3,600원대로 보면 되고요. 박스권 하단을 보게 되면 3,150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3,150원 오늘 깨고 내려왔어요. 이건 언더슈팅이죠. 회사가 크게 나쁠 거 없는 상황에서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게 숨겨진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요. 아니면 이 숨겨진 악재가 없다면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어머니. 예. 손절가만 잡아드리고 올라올 때는 3,600원대는 반드시 파세요. 네네. 손절가는 3,020원입니다. 3,020원. 예, 3,020원을 종가상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다 팔아야 됩니까? 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예, 일단은 위험한 자리대예요. 3,020원까지. 종가를 3,020원 밑으로 뺀다는 건 위험한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어머니. 네. 자, 일단은 성공 투자하시고, 네. 그리고 꼭, 저희 프로를 좀 애청해 주세요. 우성사료는, 예. 다 산다니까. 자주 보세요. 네. 예. 다 삽니다. 보고 다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힘차게 받아주십시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마이크로 컨택설이요. 마이크로 컨택설이요. 예.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16,500원 15%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추천 맞죠? 하는 거 TV 추천 받고 샀습니다. 추천 받을 때 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적어놓고 난 다음에 가니까 같이 사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보기 힘들어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이 검색식에 걸릴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방송을 보고 사신 것 같아서. 예. 근데 그 자리를 뽑아내는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조금 유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목 잘 보셨어요. 이 종목 좋은 종목이고, 요런 종목은 사실상 발굴해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로 컨택솔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반도체 소켓, IC 소켓에 대한 부분, 뭐 테스트용 메모리, 반도체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SSD 장치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예. 우리가 컴퓨터를 보시면 예. 다른 모든 분야, 메모리도 그렇고 모든 분야는 다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더 고성능화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대체제가 바로 SSD고 부팅 시간, 컴퓨터에 대한 부팅 시간을 단 5초 안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SSD의 힘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DDR 램에 대한 부분이겠죠. 램도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DDR4 램에 대해서 집중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이크로 컨택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납품처는 뭐 아시다시피 S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크게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게 이 가격 권역 자체에서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뉴스를 잠깐 볼게요. 예. 요 마이크로 컨택솔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임원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한번 보시면 5월 29일 날 이제 보고 임무 발생일이 진행이 되고 5% 이상의 이제 매물 최대 주주가 빠져나갔죠. 그럼 결국에는 5거래일 5월 29일에서 5거래일 이전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5월 29일이죠. 여기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날이죠. 5월 21일 날. 예. 그러니까 요때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5% 빠져나갔잖아요. 예. 근데 5%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받았잖아요. 맞죠? 예. 그래 요 자리 자체가 요 양봉 앞에 요 양봉 5월 22일 날 요 양봉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봉입니다. 그래 요 가격은 안 깨져요. 사실. 예. 그러면 지금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14,000원이고 19,000원까지 급하게 오르죠. 왜냐? 무조건 이게 지금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2만원 선 이렇게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우리가 흔히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만원 선을 돌파를 할 때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을 기억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익절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끊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위에 이 가격대죠. 바로 15,500원, 15,500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종목, 발굴해내기 힘든 종목. 예, 맞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롯데캐스칼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가 26만원 되고요. 예. 또 15%인데, 요거를 내가 26만 5천원대 내가 좀 반을 자르고 팔았는데 요거는 이거 추가 물타기 좀 더 하면 할까 싶고 총 얼마 선까지 한도 잡으면 되겠나 싶어 그런 물건인데요. 예. 예. 자, 이 롯데케미칼은요, 그 정제 마진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그죠? 예, 알고 계세요? 예.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 생산해. 자,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습니까? 아버님 올랐습니까? 예.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국제유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 정제를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쪽은 가공식품은 가격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정제해야 되니까 원가, 즉, 단가는 굉장히 인하가 많이 되었죠. 예.
그리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PP 시장들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대한유화도 그렇고 제가 이 정제마진 보고 그다음에 이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은 이 국제유가의 하락이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었는데요. 네. 대한유화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유화도 저희가 7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21만 원, 거의 3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그동안에 굉장히 낙폭을 과하게 견뎌내고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 딱 보셔야 되느냐면 38만 원대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38만 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물타기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물타기 하셔도 되는데요. 예. 38만까지 잘 들고 가셔야 돼요. 심지 굵게 들고 가셔야지. 여기서 그때까지 계속 지고 가면 됐지 뭐. 예. 흔들거리시는 거예요.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가면 됐죠. 예.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제가 주말에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다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바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교육관이죠.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 백범 김구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효창 운동장 방향 한 700m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6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죠. 강연회를 단독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일요일 날인데요. 6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몇 번 했던 곳입니다. 유한탁 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점.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조금 도보로 걸으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요것도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주제 내용은요. 확신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부분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거고요. 그 확신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로 멘토님도 늘 강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무조건 비중 많이 싣습니다. 예. 뭐 비중 30% 이상 실어야지 뭐 우리가 그게 뭐가 되겠죠. 예? 뭐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5% 10% 그렇죠. 10%로 100% 먹어도 내 계좌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싣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하신다면 뭐 거기에 대해 걱정이 없죠.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비중을 실른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비중을 많이 싣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정답이 원래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어요. 확신이 이제 비중을 많이 안 실른다는 것은 결국은 확신이 없는 투자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없었던 투자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비중을 많이 실어서 확신 있게 가다가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종목을 확신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신 투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노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가지려면 결국은 오늘의 연습이 돼야 되고 그 오늘의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일주일을 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연습이 안 된 사람이 한 달을 볼 수 없는 거고요. 한 달에 연습이 안 되면 1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늘 그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후 증시표 보세요. 그리고 선상클럽까지 모두 저희가 이 서울경제TV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채널 돌리시면요 미워할 거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